자, 그다음 이제 보면 이제 any 구문 필요성이라고 해서요. any, all, some. 자, 요런 이제 키워드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 쪽 운행하면서 자, any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쿼리의 여러 개의 결과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해도 예,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고요. 이 some이라는 키워드와 any라는 키워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 some 혹은 이제 any. 그 다음에 이제 any 구문은 in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in이라는 거 다시 보면 in 예, 요거 그 조건 한번 읽어볼게요. select name, address from user table where address ADR이 address 필드죠. 는 경남와 address는 전남와 address는 경부. 이게 무슨 뜻하는 거죠? 자, 조건에서 자, 주소가 예,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경북인 레코드를 실렉트를 하는 거죠. 유저 테이블에서 그죠? from 뒤에 있는 요 유저 tbl이라는 테이블에서 예, 실렉트를 하는데 조건이 있죠. 예, 이런 자, ADDR이라는 필드에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경북인 레코드를 찾아서 예, 실렉트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화면에 실렉트를 할 때 유저 테이블에 있는 모든 필드를 다 출력할 건 아니고 그 레코드를 구성하는 필드 중에 네임 필드와 어드레스 필드만 실렉트 해라. 예, 그런 뜻이죠. 요거는 이제 자, 오와 요 연산자 사용해서 만든 조건을요. in이라는 연산자로 사용해서 이렇게 위에 있는 잠시만요. 자, 윗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요 부분하고요. 요렇게 이제 쓰는 것 같고 하고 아래쪽에 지금 in이라는 예, 요 오와 연산자로 연결해서 세 개의 조건을 연결한 거죠. 예, 경남이거나 전남이거나 경북인 ADDR 필드 값이 경남이라도 오케이, 전남이라도 오케이, 경북이라도 오케이, 그죠? 요거를 이제 in이라는 연산자 사용해서 ADDR 다음에 in 하고 소걸 안에다가 요 오와 연산자에 사용한 요 값들을 목록으로 이렇게 경남, 전남, 경북 그러면 요게 이제 ADDR 필드 값이 in이니까 요 안에 예, 포함이 되나 이거죠. 예. 경남, 전남, 경북 중에 값이 하나가 예, 예, 요 ADDR에 왔으면 들어오면 예, 출하라는 뜻이고요. 예. 요 중에 하나의 값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예. 자, 이런 의미로 예, 사용되기 때문에 예, 오하고 예,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지난 시간에 이게 연결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some과 any는 동일 의미고 그죠? 예. 요 지금 any를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서브 쿼리의 여러 개의 어떤 결과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any 구문은 예, 자 i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in 이제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만족해도 가능하다. any. 예. 그 다음에 이제 all이라는 예, 자, 구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서브 쿼리의 여러 개의 결과를 모두 만족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all. 예. 자, some은 요 any하고 예, 의미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했으니까 예, any는 in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all은 서브 쿼리에 있는 여러 개의 결과값을 모두 다 만족시키게 된다.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고 관련된 거고요. 그 SQL 문장 중에 예, order by라는 예, 명령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성적이 큰 사람이 이제 예, 먼저 출력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다. 여기서 이제 성적은 뭐 합계 혹은 뭐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1등,
제일 아래에 오는 사람이 이제 꼴찌. 이렇게 이제 목록을 정렬을 해서 출력하고 싶다 하면 이런 이제 오토바이 쓸 수 있는데 그 오름차순 정렬하고 내림차순 정렬을 무조건 아셔야 되죠. 오름차순 정렬은 값이 적은 게 제일 앞에 와요. 이렇게. 그리고 값이 제일 큰 놈이 제일 뒤에 오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예. 자, 오름차순으로 쓰세요. 선생님 이제 체육 선생님이 오름차순으로 쓰세요 하면 키가 제일 작은 애가 앞에 쓰고 점점 이게 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름차순이니까. 제일 큰 학생이 이제 뒤에 서야 되죠. 자, 선생님 이제 자, 그 내림차순으로 줄 쓰세요 하면 제일 큰 학생이 제일 앞에 오고요. 이렇게 제일 작은 학생이 제일 뒤에 이렇게 써야 되죠. 값이 점점 가면서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값이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는 이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ASC ascending이라고 하는데 ASC라는 키워드를 보통 이제 쓰고요. 요 ascending 돼 있죠. ascending 약자로 ASC 보통 씁니다. ascending ASC ascending. 내림차순 같은 경우는 descending DESC 보통 키워드로 DESC descending 뒤에 ENDING는 빼고요. ASC 혹은 DESC ascending descending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렬을 할 때 데이터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특정 필드 기준으로 정렬해서 가져올 때 오름차순 정렬을 해서 가져오겠느냐 내림차순 디센딩 해서 가져오겠느냐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 바이 절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실렉트 저는 조회죠. 값을 보기만 하는 거지 실제 이제 테이블에 값을 수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더 바이도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끄집어내서요 위에 배치하고 아래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의미는 하드디스크에 자 DB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있겠죠. 자 테이블이 있습니다. 요 테이블 안에는 레코드 단위로 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에 어떤 수정을 가하지 않고요. 요 DB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가져온다는 거죠. 주기행 장치 메모리로 가져오는 거예요. 요 테이블 내용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정렬을 한다는 거예요. 정렬. 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와서 정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게 뭔 소리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렬을 한다고 해서 테이블에 있는 위치가 막 바뀌고 하는 게 아니고요. 테이블에 저장된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메모리에서 소팅을 한다는 거죠. 정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 바이다는 게 정렬할 때 쓰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원본은 안 건드리고 메모리상에서 정렬을 한다는 거죠. 자, 결과가 출력되는 순서를 조절한다. 그래서 이제 어센딩을 하느냐, 디센딩을 하느냐. 오름차순 정렬은 어센딩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오더 바이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기본적으로 ASC라는 자, 어센딩 키워드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오름차순 정렬을 해버립니다. 오름차순 정렬. 그러니까 기본 정렬 방법이 오름차순 정렬이에요. 만약에 이제 자 정렬을 해서 출력을 하는데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 하면 오더 바이 뒤에다가 DESC라는 디센딩 내림차순 정렬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ESC라는 이 키워드를 명시를 할 때 열 이름 뒤에다가 클럽명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DES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예제가 나오죠. 보시면 이제 오더 바이 구문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구문도 가능하다 돼 있는데 요렇게 이제 select 절에 자 필드 보고자 하는 필드 선택하고자 하는 필드
그 다음에 from 전에는 테이블명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조건절은 where절은 없죠. 조건절이 없기 때문에 where절이 없기 때문에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레코드를 다 읽어오는 거죠. 읽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순서를 정렬을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order by 키워드 들어가고요. 요 order by 키워드 뒤에 요 height라고 되는데 이게 필드입니다. 필드. 컬럼 열 똑같죠, 그죠? 열 컬럼 필드. 자료에 따라서 열 컬럼 필드, 그죠? 컬럼과 필드는 영문자 단어고, 그죠? 열은 우리말이잖아, 그죠? 열 항목. 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eight라는 필드 값을 기준으로 해서 order by 정렬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요 필드 height라는 필드 뒤에 여기 지금 한 줄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지금 길어서 요 아래쪽에 이게 연결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eight라는 필드명 뒤에 D에서 C 내림차순 정리를 하겠다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키가 제일 큰 친구가 제일 위에 이렇게 출력이 돼요.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이제 키가 제일 작은 친구가 이제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기준이 되는 게 height. 자, 필드를 기준으로 요 값이 예를 들어서 뭐 190인 애가 먼저 출력되고 뭐 그다음에 뭐 180이 출력되고 밑에는 뭐 한 150이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키가 제일 큰 애가 먼저 출력이 되고 작은 애가 나중에 출력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렬할 때요. 이렇게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되는데, 자, 보통 이제 1차 정렬, 2차 정렬 하는데 정렬을 이렇게 했는데 인원도 180, 인원도 홍길동이도 180이고 김길동이도 180이고 이길동이도 180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성적도 보면 시험 치면 그 합계라든지 이런 게 동일한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뭐 공동 3위, 뭐 공동 2위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보면 이렇게 공동이라는 거를 안 쓰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지 않는 쪽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시험 쳤을 때 동점이 있을 때는 뭘 기준이에요? 그것도 기준 이게 뭐 또 바뀔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태어난 연도가 최근에 태어났거나 안 그러면 좀 일찍 더 일찍 태어난 사람, 최근에 태어났다는 걸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이죠, 그죠? 그거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있고, 총 합계가 동일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좀 과목 중에 좀 우선순위 두는 과목이 있어요. 뭐 국영수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동점일 때 국어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순위를 위쪽에 둔다. 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국어도 동점이면 영어 순위를 비교해서 국어 성적도 동일하면 영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영어 성적이 높은 사람을 순위를 올려준다. 뭐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이제 동점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일어났어요. 180. 근데 이제 요것도 내가 두 번째 2차 정렬이죠. 1차 정렬은 키로 했고요. 2차적으로 동일 순위에 있는 애들을 정렬을 내가 특정 기준을 줘서 정렬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름. 그러니까 키가 같을 때는 가나다순, 이름 가나다순으로 기억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해달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뒤에 이제 네임 어센딩 했습니다. 어센딩이 오름차순이죠. 자, 우리 숫자로 그 오름차순이라는 거는 1, 2, 3, 4 이게 숫자 순위죠, 그죠? 5, 6, 7, 8. 영문자 같은 경우는 A, B, C, D 알파벳 순위를 얘기합니다. B, E. 한글 같은 경우는 가나다 순위죠.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다 가나다라 순위죠, 그죠? 요게 이제 어센딩입니다.
어센딩. 예. 그래서 키는 내림차순으로 큰 놈이 먼저 올라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순위 있을 때는 2차 정렬로 요 네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오름차순 어센딩 했죠. 그래서 예 먼저 여기 이제 1, 2, 3, 4순 A, B, C, D 순 가나다라 순 이 순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순으로 해서 요 180 성적이 아니다 키가 동일한 친구들은 요 안에서 다시 정렬되는 거죠. 김길동이 뭐 그다음에 박길동이 그다음에 홍길동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차 정렬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3차 정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콤마 찍고 필드명, 클럽명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에 뭐 어센딩을 하시든 디센딩을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자, 이렇게 이제 오더바이와 어센딩, 디센딩 이 키워드 상에서 정렬을 해주실 수가 있고 정렬은 1차 정렬, 2차 정렬, 3차 정렬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만큼 정렬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키가 큰 순서대로 정렬하되 만약에 키가 같을 경우에 이름 순으로 정렬한다는 게 요거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죠. 역순으로 하고 싶으면 이름 역순으로 하고 싶으면 ASC 대신에 DSC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ASC 된 요 부분 있죠. 요 ASC 된 거는 생략을 하게 되면 오름차순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렬 필드만 지정을 해놓고 이게 이제 어센딩으로 할지 디센딩으로 할지 지정을 안 해주면 기본 값은 어센딩 정렬입니다. 오름차순 정렬이 디폴트 값으로 되는 겁니다. 자, 정렬 오더바이 부분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오더바이하고는 상관없는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그 distinct라는 키워드입니다. 요거는 셀렉터 명령상에서 조회를 할 때요 이 조회되는 값이 동일한 값이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동일한 값이 몇 건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종류를 보고 싶어요. 종류 말 그대로 종류.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셀렉트를 하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몇십 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 몇십 명을 하나하나 다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의 내가 성별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셀렉트 명령 날리면 남녀 여 이런 식으로 계속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녀의 성별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별이 남자만 있는지 여자만 있는지 남녀 섞여 있는지 이렇게 종류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디스팅트를 붙여버리면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제 2개 이상 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distinct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SQL 문장 지금 보고 있는데 SQL 문장 쓰실 때 요런 이제 distinct는 중복을 제거한다. 요거는 이제 중복 제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복된 것을 골라서 세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구문이 distinct이고 테이블의 크기가 클수록 효율적이다. 그리고 중복된 것은 한 개만 보여주면서 출력하는 결과로 하나만 출력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할 수 유용한 또 이제 SQL 작성할 때 유용한 게 출력의 개수를 제한하는 리밋이라는 요런 이제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자 어떤 조건을 주고요. 자, 실렉트를 하는데 그 실렉트를 할 때 나는 자 요 조건에 만족한 사람 3사람만 보고 싶어요. 4사람만 보고 싶어요. 요런 거. 자, 만약에 그 슈퍼마켓이 있는데 무슨 이제 뭐 쇼핑몰이 있어요. 자, 쇼핑몰 중에 우리 고객 중에 그 매출을
많이 올리도록 도와준, 그러니까 많이 사간 사람이죠. 예. 구매 금액이 큰 사람 3명을 이렇게 뽑아서 그 3명한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는 거죠. 예. 관련된 뭐 동메달 하면 뭐 같은 뭐 관련된 이제 상품이 있겠죠. 상금이나. 그래서 그 고객 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오름차순 내림차순 있으면 금액으로 해서, 예,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위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오른차순 내림차순 중에 뭐 해야 됩니까? 어센딩 정렬, 디센딩 정렬 중에 내림차순, 예, 디센딩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디센딩 하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이 쇼핑몰에 많이 쓴 사람 부터 해서 쭉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쇼핑몰에 쓴 사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명만 뽑아서, 그러면 요 리밋 뒤에다가, 예, 3이라고, 예, 하면 처음부터 해서 세 개의 레코드만 추출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밑에 더 많더라도 딱 위에서부터 3개만 딱 끊어서, 예,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밋입니다. 근데 이제 형식이 여기 보면 이제 뭐 일부를 보기 위해 여러 건의 데이터를 출력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상위에 n개만 출력하는 뭐 리밋 n이라고 되어 있죠. n 자리에 숫자 넣는 겁니다. 이렇게 몇 개만 불러올 것인지. 예. 실제 이제 조건에 만족하는 레코드가 많더라도 그 중에서 몇 개만 추출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개수 제한으로 보시면 되겠죠. 개수 제한. 서버의 처리량을 많이 사용해서 서버의 전반적인 성능을 나쁘게 하는 악성 쿼리를 계산할 때 쓴다. 예. 그래서 주로 그 게시글 많은 게시판 같은 거 있죠. 게시판. 예, 게시판 할 때 구현할 때 요 리밋이라는 SQL 문장에 요 키워드를 많이 씁니다. 실제 이제 게시판에 글이 뭐 수천 건, 수만 건 작성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 접속해 보시면 수천 건, 수만 건의 글이 한 화면에 다 안 나와요. 페이징 기법 사용해서 한 화면에 10개 정도만 탁 뿌려주죠.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 보면 서버의 처리량을 부하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요 리밋 형식에 지금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요 리밋 쓸 때 여기 이제 n, 요게 이제 개수죠, 개수. 요런 형식도 있고요. 매개 변수 값이 하나만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2개짜리도 있어요. 리밋 해가지고요. 리밋 두고 여기 앞에 숫자, 다음 뒤에 숫자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요 앞에는 값을 목록이 이렇게 있으면요. 예. 실렉트 했을 때 목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테이블에 목록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목록이 인덱스가 우리 배열처럼 1, 2, 0, 1, 2, 3 해서 인덱스가 붙어 있어요. 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내가 0번 인덱스 처음부터 가져오는 게 요거, 얘가 0번 인덱스 디폴트로 0번 인덱스부터 해서 인덱스부터 해서 요 개수만큼 가져오는 거고요. 처음부터 가져오는 거고, 내가 처음이 아니라 내가 여기 3번부터 해서, 예, 3, 4, 5 요 3개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러면 인덱스 번호를 여기 앞에 이렇게 인덱스 번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수, 뭐 3개를 가져와라. 요 개수. 예, 요렇게 이제 2개의 값을 리밋의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형식이 있습니다. 많이 쓰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예, 테이블을 복사하는 이제 명령이라고 해서요. 자, 테이블을 복사하는 명령이라서 create table 점점점 가운데 이제 세부정기 생략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select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이블 복사한다는 얘기가 기존에 어떤 게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가진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테이블 복사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복사해서 사용할 경우에 요런 명령을 쓰고요. create 테이블을 시작하고 뒤에 이제 select 문이 따라옵니다. 자, create 테이블을 사용해서 새로운 테이블
이제 만들어진 새로운 테이블 이름을 주고요. 요 괄호 안에다가 서브 쿼리처럼 실렉트 문을 주는데 기존의 테이블에서 자 어떤 레코드를 실렉트를 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이제 요 괄호 안에다가 자 실렉트 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select from절이 있으면 where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select from절 여기는 지금 where절이 없기 때문에 기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요 새로운 테이블로 복사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되어질 열도 제한하고 싶으면 select 다음에 여기 all이 아니고 아스트리스크가 아니고 실제 이제 필드의 이름을 콤마로 나열을 해주면 해당 요 필드만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정된 일부 열만 테이블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create 테이블 하면서 기존에 원래 이제 create 테이블이 테이블 생성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생성된 테이블의 내용을 이용해서 내용을 이제 복사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존 테이블을 복사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때는 PK 프라이머리 키 약자입니다. FK foreign 키 약자이죠. 기본 키와 예외 키 같은 제약 조건은 복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블을 복사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 때는 프라이머리 키나 포린 키 같은 제약 조건은 복사되지가 않는다. 같이 복사되지 않는다. 빠진다 그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실습을 워크벤치에서 SQL 문장으로 하고요. 뭐 결과 확인할 때 이렇게 이제 워크벤치에서 내비게이터 탭에서 이렇게 이제 해당 이제 테이블을 눌러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사되어지는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뭐 프라이머리 키라든지 뭐 포린 키 쪽이 이제 복사가 되지 않는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룹 바이 말 그대로 이제 그룹을 묶어주는 명령인데 요 그룹 바이 하고요 having이라는 SQL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 바이하고 having은요 그 그룹 바이라고 이렇게 그룹을 묶어서 뭔가 이제 셀렉트를 할 때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은 우리가 웨어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룹 바이를 쓸 때는 요 그룹 바이 그룹에 해당하는 그룹 조건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은 요 해빙절을 씁니다. 해빙절. 요것도 이제 규칙이죠. 그래서 그룹 바이 해놓은 그 대상에 어떤 조건을 주겠다 줘서 셀렉트를 하겠다 하면 해빙절을 써야 된다. 일단 먼저 이제 그룹 바이부터 보면 그룹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이 그룹 바이를 하면서 보통 이제 집계 함수라고 해서 그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 뭐 자바를 예를 들면 매스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안에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인 어떤 이제 계산을 할 때 필요한 메소드들이 미리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자, 뭐 MySQL이든 오라클이든 MS SQL이든 이런 이제 DBMS에서도 쓸 수 있는 그 함수를 제공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집계 함수라고 해서 종합하는 함수, aggregate function이라고 되죠. 지금 집계 함수라고 되어 있죠. 그룹 바이와 함께 요 이제 집계 함수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를 써서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학생들의 성적이 뭐 들어가 있다. 그런데 뭐 각 그 반별로 뭐 합계를 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학생이 몇 반인지 뭐 필드가 있겠죠, 그죠? 뭐 그런 게 돼 있고 그 학교에 뭐 반별은 보통 많은데 전교생이 아니
예, 전교생 중에 예를 들어서 뭐 3학년이 있어요. 3학년. 3학년이 있는데 보통 이제 1반, 2반, 3반 이렇게 뭐 내는 게 아니라 성별로 성별로 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성별이 이렇게 있고요. 성별 필드가 있겠죠. 예, 성별로 요 그룹 바이를 해버리면 남자, 남성, 여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학생들에 대한. 예, 반별로 그룹 짓는 게 보통 우리가 반별로 그룹 짓잖아요. 예, 데이터를 넣어놓고 이렇게 성별로 남성, 여성 해서 평균 값이 남성은 평균이 얼마고 여성은 평균이 얼마고 해서 성별로 이게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룹바이 해줄 때 이제 기준이 되는 정렬처럼 우리 소팅 했었잖아요. 오더바이 해서 그처럼 기준이 되는 그룹핑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어떤 필드도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데이터를 이제 그룹핑을 할 때 그룹화 할 때 그룹바이를 쓰고요. 각 사용자별로 구매한 개수를 뭐 합쳐 출력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쓸 때 그룹바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룹바이를 해서 결과 출력할 때 이제 집계 함수 사용해서 뭐 결과를 출력한다. 그러면 그 엘리아스라고 하는데 별칭, 예, 별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칭으로 해서 뭐 기존에 이제 sum이라는 집계 함수 사용해서 여러 개 출력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뭐 총 구매 개수 이런 식으로 글자를 바꿔서 쓰는 거예요. 별칭을 줘서. amount라는 이 필드를 sum 했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총 구매 개수라는 글자로 바꿔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총 구매액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필드의 상단의 제목을 알리아스로 지정해서 다른 이름으로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 할 때 집계 함수 말씀드렸는데 집계 함수가 뭐 많겠죠. 많은데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집계 함수, 자주 활용이 되는 집계 함수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 그룹 바이와 함께 사용되는 집계 함수, 집합 함수 혹은 집계 함수.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와 함께 조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브 쿼리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쿼리 안에 쿼리 들어있는 게 서브 쿼리고, 그죠? 이런 것과 조합 가능하고, 자, 첫 번째 보면 이제 average라고 해서 평균 구하는 집계 함수고요. avg, avg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다음 이제 최소값 구하는 집계 함수 min, 최대값 구하는 집계 함수 max. 그다음에 이제 개수를 카운트하는 함수가 있어요. 개수. 그래서 이제 카운트라는 행의 개수를 세는 카운트라는 집계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자, 여기 이제 그 행을 개수를 세는데 중복행은 한 개만, distinct를 사용해서 distinct를 키워드를 사용해서 중복된 어떤 것들은 이제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셀 수도 있어요. 집계 함수로 distinct를 사용한 카운트 집계 함수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산 값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뭐 요런 거, 합계, 뭐 카운트 개수, 다음 평균,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해빙절 나옵니다. 해빙은 아까 그랬지, 이게 그룹에 대한, 그룹에 대한 조건을 준다 그랬죠. 해빙. 그래서 해빙절 해서, 웨어절처럼 조건입니다. 조건인데 대상이 이제 그룹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웨어절, 조건절과 비슷한 개념으로, 조건을 제한하는 게 해빙절이고, 집계 함수에 대해서 조건 제한하는 편리한 개념이 해빙절이다.
직계함수. 그다음에 이제 해빙절은 꼭 그룹 바이 절과 별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 규칙이죠. 요거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해빙절은 앞에 이제 그룹 바이 나오고 이제 만약에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요 해빙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롤업이 있는데 요거는 뭐 총합 우리 총계 구할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도 롤업 사용해서 그룹 바이절과 함께. 자, 그래서 여기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셀렉트 문 관련해서요. 인서트 관련한 거, 업세트 관련한 거, 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 SQL에 그 어떤 기능별로 해서 SQL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뭐 DML, DDL, DCL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죠? 그중에 이제 DML은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약자고요. 데이터 조작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데이터 조작한다는 CRUD, 그래서 선택, select, 삽입, 인서트 요 밑에 있죠. 수정, 업데이트, 삭제, 딜리트 요 작업하는 SQL 문장을 이제 DML이라고 하고요. DML 구문이 사용되는 대상은 테이블의 행이다. 테이블의 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테이블의 행, 레코드죠, 레코드. 레코드. 여러분들 테이블에 어떤 값을 이제 인서트, 삽입을 한다 그러면요, 테이블 레코드 단위로 삽입이 되는 겁니다, 그죠? 삭제도 마찬가지로 레코드 단위로 삭제가 되는 거고, 그죠? DML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그 이전에 테이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안에 레코드가 있어야, 그죠? 테이블 레코드까지 없어도 되겠다. 그냥 일단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야 뭐 인서트 사용해서 뭐 레코드도 집어넣고, 그죠? 불러오고 조회하고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SQL 문장 중에 select, insert, update, delete로 시작하는 SQL 문장들이 요 DML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SQL도 DML에 속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그 테이블의 데이터를 변경, 입력, 수정, 삭제할 때 실제 테이블에 완전히 이제 적용되지 않고 이제 임시로 적용시키는 것. 그래서 트랜잭션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트랜잭션 일단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자료를 메모리로 가져오죠. 가져와서 데이터베이스 할 때 가져오는데 모든 처리 연산을 일단은 메모리, 램에서 주기억장치에서 하고, 그 연산된 결과가 오류가 없을 때 서브밋 해서 그 주기억장치에 있는 처리된 값을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한다고 그랬죠.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 처리할 때 우리가 이제 완료된 어떤 오류 없이 완료된 것들을 반영할 때 우리가 이제 서브밋이라는 걸 쓰고요. 메모리 상에서 계산하다가 오류 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롤백 해버리죠. 롤백이 메모리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전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롤백에 필요한 그 이제 복귀할 때 그 복귀점이죠, 그죠? 할 때 이제 세이브 포인트라고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죠? 앞에서 정리한 거 그대로 제가 설명드렸고, 자, DDL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고요. 데이터 정의어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이나 뷰나 인덱스 이런 이제 데이터 객체 뭐 오브젝트라고 하는데, 데이터 베이스 객체를 생성, 삭제, 변경할 때 요 DDL을 씁니다. 그래서 크레이스로 시작하거나 드랍으로 시작하거나 올터로 시작하는 SQL 문장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 만들 때는 크레이트 테이블의 구조를 바꿀 때는 올터 테이블 해서 테이블 구조를 바꿨죠. 그래서 요런 이제 크레이트로 시작하는 혹은 이제 드랍으로 시작하는 올터로 시작하는 SQL은 이제 DDL에 들어가는 이제 SQL 문장이고요. 자, DDL은 트랜잭션 발생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되돌림, 뭐 롤백이나 완전적인 커밋 사용 불가하다, 이 얘기는 얘는 트랜잭션을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거나 드랍 하거나 올터는요 빼기 안 된다는 거예요. 빼기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는 중요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요런 그 크리에이트나 드랍이나 올터 명령을 쓰실 때는 롤백이 안 되기 때문에 롤백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쓰셔야 돼요. 트랜지션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요런 롤백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DDL문은 실행 즉시 MySQL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죠. 요런 명령 쓰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 제어라고 부르고요. 사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제 뺐을 때 보통 이제 사용하는 구문이다. grant, revoke, deny 뭐 요런 이제 명령을 쓸 수가 있고요. 뭐 데이터 삽입을 할 때 인서트 문을 보게 되면 자 테이블 인서트 문의 기본이라고 해서 테이블 이름 다음에 나오는 열을 생략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그 인서트 문 쓸 때 테이블명을 주는데 테이블명 뒤에 보통 이제 열의 이름을 목록을 작성하죠. 그 작성된 그 목록을 생략하는 경우는 밑에 있는 value 다음에 나오는 값들의 순서 및 개수가 테이블이 정의된 열 순서와 개수와 동일할 때 그때 인서트 문에서 그 테이블 뒤에 따라오는 열의 이름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증가 값을 가지는 필드를 선언해 줄 때 auto underbar increment 요거 MySQL에서는 auto underbar increment 자 요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서트에서 자 해당 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입력을 한다. 인서트 문에서 널 값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값이 입력된다. 그래서 인서트 할 때요 auto increment 선언되어 있는 필드에 값을 넣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값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넣을 값을 넣더라도 실제 이제 값이 자동 증가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부터 증가하는 값이 자 이제 시작 값이 1이죠. 1부터 증가되는 값 숫자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1이라는 번호가 필드에 들어갔다. 그다음에 그 다음 레코드 들어갈 때는 2라는 번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 레코드 삽입할 때는 3이라는 번호가 들어갑니다. 우리 그 HTML에 그 순차 목록 보시면 넘버링이 1번부터 자동으로 되죠. 그런 것처럼 넘버 값을 자동으로 생성해서요 일식 증가하는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적용할 열이 프라이머리 키 또는 유니크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요 유니크 제약 조건 하고요. 그 다음에 난널 제약 조건 두 가지를 다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요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명령을 여러분들 테이블 작성하실 때 그 요런 이제 프라이머리 키 필드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 패턴이요 프라이머리 키로 이 그 오토 인크리먼트 값을 넣어서 사용을 많이 해요. 실제 프로그램 보면. 특히 이제 MySQL을 사용해서 쓰는 프로그램들. 자 데이터 형식은 숫자 형식만 가능하다. 숫자 형식만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서트 SQL 문장이죠. 인서트 대량의 샘플 데이터 생성할 때는 요거 인서트 인투 우리 그 create 테이블 할 때 select 써서 새로운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기존의 테이블을 이용하는 그런 형식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요 insert into를 사용해서 insert into를 사용해서 기존의 테이블의 내용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테이블에다가 레코드를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그다음에 열 이름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그 values가 없고요. values라는 키워드가 없고 이제 select 문이 따라와서 요 select 문 여기 이제 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테이블에서 레코드를 select하는 문장이 들어가고 그럼 여기서 select한 내용을 서브 쿼리는 내부 쿼리부터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서브 쿼리부터 먼저 실행되고 그다음 메인 쿼리 실행됩니다. 그래서 select한 내용을
요 테이블의 값으로 새로운 테이블의 값으로 인서트를 해준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량으로 입력할 때 이런 패턴을 씁니다. 명령 패턴을 쓰시고요. 셀렉트문의 열의 개수는 자 인서트할 테이블의 열의 개수와 동일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 자 업데이트 할 때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값을 변경하는 구문이 이제 업데이트 절이죠. 업데이트 테이블 명, 그 다음에 set 한 다음에 수정하고자 하는 필드명, 열 이름, 그 다음에 이퀄 기호고, 여기 이제 수정 값, 어떤 값을 이제 로 바꿔줄 것인지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고자 하는 필드가 여러 개일 경우는 이렇게 이제 콤마로 찍어서 심플로 찍어가지고 나열을 해주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하거나 그 딜리트 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웨어절을 잘 쓰셔야 돼요. 웨어절이 없으면 모든 레코드에서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에서 동일한 값이 다 수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웨어절 안 빠뜨리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조건절 웨어절 작성하실 때 오류 없도록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딜리트 문하고 업데이트 SQL 쓰실 때는 미리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그죠? 정확한 값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웨어절 생략은 가능하나 테이블 전체 행의 내용이 변경된다. 그죠? 이거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웨어절이 없으면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삭제되거나 업데이트 됩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수정되는 거고, 딜리트 문 같은 경우에는 다 삭제가 되어 버리니까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딜리트 삭제, 자 딜리트 from, 그래서 행 단위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구문이고요. 딜리트 from 다음에 형식이 테이블 이름이 옵니다. 레코드를 삭제하는데 요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삭제하겠다는 거죠. 자, 웨어절 뒤에 조건을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어절 조건 생략 가능한데요. 웨어절이 없으면 테이블에 있는 모든 레코드를 삭제하라. 이런 뜻이 돼버려요. 트렁케이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구조는 놔두고 안에 있는 걸 다 비워버리는 게 트렁케이트라는 명령이죠. 그것처럼 테이블 안에 있는 레코드를 다 치워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웨어절 잘 쓰셔야 됩니다. 조건절. 그래서 테이블을 삭제하는 경우 비교 속도해서 DML의 딜리트는 자 트랜잭션 로그 기록 때문에 작업이 느린 반면에 DDL의 드랍과 트렁케이션이라는 명령은 트랜잭션이 없기 때문에 빠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데이터 입력 변경해서 기본 키가 자 중복된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입력 오류로 입력 불가하다. 기본 키는 유니크 값을 가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난널 속성 가지고 당연한 거죠. 중복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에는. 그리고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의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구문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 그 인서트 할 때 만약에 인서트 할 데이터가 100개예요. 그런데 100개의 레코드 데이터 중에 두 번째 레코드 데이터에서 오류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 입력하고 두 번째 오류 생기죠. 그러면 뒤에 있는 게 오류가 없더라도 전체 인서트 문이 중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류가 있는 문장만 중지시키고요. 처리하지 않고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SQL 문장을 계속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그노어라는 요 키워드를 씁니다. 인서트 이그노어 해가지고요. 혹시나 에러가 발생해도 요 에러가 난 거는 인서트가 안 되지만 그 뒤에 남아있는 명령들도 다 실행을 해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인서트 이그노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러 발생이 돼도 다음 구문으로 넘어가게 처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면 적용되지 않은 구문이 어느 것인지 구분 가능하다. 로그 쪽에 보시면 되고, 자 기본 키가 중복이 되면 데이터를 수정 되도록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구문도 있다. 그래서 원래 프라이머리 키에는요 중복된 값을 못 넣죠. 근데 중복된 값을 못 넣지만 그 기본 키가 중복이 될 때 데이터를 이제 수정을 하도록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uplicate key 업데이트 한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런 이제 SQL 문장으로 사용해서 수정이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키가 중복이 될 때 그 키로 사용하는 그 필드는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변화가 없는데 그 지금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그 할 수 있는 게 다른 필드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서트 하고자 하는 레코드가 보니까 키가 똑같은 게 있네. 그러면 전체 레코드가 인서트가 안 되죠. 그 대신에 on duplicate key 업데이트 하면 인서트 하는 대신에 업데이트 모드로 바뀐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인서트 하는 대신에 키가 같으면 어차피 인서트가 안 되니까 업데이트 해서 다른 내용을 바꿔준다는 거죠. 키 필드 외에 다른 필드의 값이 다른 값이면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런 형식입니다.